자,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거듭제곱근의 정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수 법칙으로 연산하는 거 말씀드렸고 이제 지수 자리에 실수 범위에까지 수가 와도 다 정수가 왔을 때랑 똑같이 연산하면 된다라고 했지. 자, A의 거듭제곱근의 정의가 뭐? n 제곱하여 a가 되는 어떤 수를 a의 n 제곱근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네, 그 정도만 확실하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발전 예제 10번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1학년 때랑 다르게 1학년 때는 보통 여기 다항식이 주어지고 어떤 식의 값을 구하라고 하지. 근데 얘는 다항식이 아니라 지수식이 주어지고 어떤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1번부터 보면 63의 x제곱이 9고 7의 y제곱이 81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9는 좀 이쁘게 쓰면 9는 3의 제곱이겠죠. 얘는 3의 4제곱이고 근데 지금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이거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네가 둘 다 지수에 올라가 있지. 지수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건 다항식이 아니라 지금 지수식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x, y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x, y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식의 변형을 통해서 이 값만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1학년 때로 따지면 곱셈 공식 변형이랑 똑같아. 그 아이디어 자체가 식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럼 여기서 x분의 2가 나오려면 양변 무슨 제곱하면 될 것 같아? x분의 1제곱. 이제는 그런 거듭제곱을 해도 된다는 얘기지. 이 지수에 올라올 수 있는 수의 범위를 실수까지 확장했으니까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할게요. 제가. 양변에 x분의 1제곱하면 좌변은 63이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멍하니 한번 보고 y분의 4가 나와야 돼. 그럼 y분의 1제곱 해주면 되겠네. 이제 뭐 해도 된대. 특별한 증명 없이 우리는 받아들이기로 했고 자, 이제 마지막에 생각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근데 x분의 2랑 y분의 4가 지수에 있는데 뺄셈으로 연산이 돼야 되죠. 그럼 곱해야겠니? 나눠야겠니?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면 7분의 63이니까 9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나눌 때 지수끼리 빼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9가 3의 제곱이니까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가 2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 됐습니까? 이 같은 문제를 뒤에 오늘 배울 로그 시간에 로그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직접 x랑 y를 구하는 것도 로그 단원에서 배울 거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풀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제가 하나 써드릴게. 앞으로 많이 볼 거야. 이런 식은 지금 지수식이죠. 지수식이든 그 식이 로그식이 됐든 무리식이 됐든 유리식이든 풀어내는 방식이 다 똑같습니다. 사실 다항식은 별로 없어요. 2개 이상 자, 먼저 제가 썼는데 여긴 지금 지수지 1단원이 2단원은 로그고 로그에서도 똑같아. 그러니까 지수식, 로그식, 유리식, 무리식이 2개 이상 등호로 연결돼 있다. 여기 지금 2개죠. 등호가. 그냥 얘랑 얘랑 같으면 끝이 아니라 얘랑 얘랑도 같고 얘랑 얘랑도 같대. 2개 이상의 등호로 연결이 돼 있으면 언제나 똑같습니다. K라고 두고 저는 K가 편하니까 K라고 두는 거고 여러분들은 뭐 알파나 A가 좋다라고 하면 편한 대로 두시면 돼요. 나는 K라고 할게. K라고 두고 한 문자로 표현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 이거는 앞으로 책에 써있지 않더라도 모든 식을 이제 변형하고 전개하고 식의 값을 구할 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x랑 y, y랑 z의 관계식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쟤를 k라고 두고 제가 한 문자로 표현해 볼게. 자, 그럼 먼저
여기 뭐 다 잘하시는 분들이니 이걸 봄과 동시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일단 K라고 두고 한 문자로 표현하는데 주력을 하는 거야. 한 문자로. 자, 그럼 얘를 제가 쪼갰으면 3의 X제곱도 K, 4의 Y제곱도 K, 12의 Z제곱도 K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한 문자로 표현하고 이제 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X, Y, Z가 다 지수 쪽에 올라가 있는데 생각 한 번만 하시면 되지. X분의 1이 나오려면 이것도 무슨 제곱해주면 될까? 양변? 제가 나와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3이 되겠고, 자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 이유로 Y분의 1제곱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찬가지 이유로 Z분의 1제곱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되겠지. 이제 X분의 1이랑 Y분의 1은 더해져야 되고 Z분의 1은 빼야 되니까 얘네 둘은 곱하고 얘네는 나눠야겠죠. 3 곱하기 4 나누기 12가 얘랑 얘는 곱했으니까 지수를 더하시면 되고 얘는 나눴으니까 지수 빼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1이죠. 12분의 10이니까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 K의 이놈 제곱이 1이 나오려면 형태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가 뭘까요? 이놈의 이거 제곱이 1 나오는 거? K가 1이거나 또는 지수가 얼마? 0. 자, 근데 K가 1이 될 수 있나 봅시다. 만약에 제가 이걸 K라고 했는데 K를 1이라고 가정하면 X, Y, Z가 얼마 나와야 되죠? 다 0 나와야 되지 않아? 3의 X제곱이 1 나오려면 X 0, 4의 Y제곱이 1 나오려면 Y도 0, Z도 0이죠. 근데 셋 중에 0이 없다는 표시지 이게. 곱해서 0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얘는 걸러내시고 이게 그대로 답이겠지. 됐습니까? 자, 근데 그 단톡에 그거 뭐야? 명주쌤 올린 거? 뭐 누구누구 보고 뭐라고 했더라? 숙제 제출 안 했다고 그러는 거야? 아, 출석 체크 안 했다고? 무섭다 야. 덜덜덜. 저도 헷갈려 죽겠어요. 단톡방이 지금 너무 많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11번. 11번, 12번은 이제 다 지수의 활용이라고 합니다. 지수의 활용이라고 하고 사실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주 나오진 않는데 어차피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활용을 하려면 이게 뭐 기본이 될 테니까 두 가지를 볼 거고, 근데 왜 활용이 두 종류로 나와 있냐라고 하면 필수예제 11번은 여러분들 34페이지 보시면 식이 있어 없어? 관계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35페이지 보시면 S는 NQ의 2분의 1제곱 H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다 라고 식이 주어졌지. 식이 없는 유형이랑 식이 주어진 경우 두 가지를 살펴볼 거고, 자 일단 11번 문제를 읽어보면 수가 2배로 늘어나는데 이걸 보통 배증기 문제라고 합니다. 잘 못 들어본 표현일 거야. 이 중에 과학 시간에 들어볼 수도 있겠다. 이 반대 표현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반감기. 반감기가 뭐니? 뭐가 반으로? 물체의 질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죠. 그다음에 여기 뭐 배증기라고 하면 보통 개체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배증기라고 합니다.
이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 수학 1에서 수열 단원에서 할 거고 여기는 충분히 여러분들 수준의 식을 세울 수 있게 주어져요. 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데 T시간이 걸린 어떤 바이러스 한 마리가 8시간 후에 8마리로 늘어났다. 한 마리의 바이러스가 16시간 경과하면 몇 마리가 되는지 구하여라. 자, 2배로 늘어나는데 T시간이 걸리는데 8시간 후에 8마리로 늘어났대. 자, 그럼 한 마리의 바이러스가 좀 표현이 이상하지 않니 근데? 아, 여기 나왔구나. 한 마리. 자, 한 마리가 8마리가 되려면 일단 2배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T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마리에서 T시간 후에는 2마리가 됐겠지. T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다시 T시간이 흐르면 몇 마리? 3마리가 아니라 4마리 돼야 되죠. 2배가 돼야 되니까. 자, 단위 생략하고 있을게. 또 T시간이 흐르면 8마리가 된 거지. 네, 맞죠? 그러니까 총 몇 T시간이 흘렀어? 3T시간이 흐른 후에 8마리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3T시간이 얼마라고 주어진 겁니까 지금? 8시간. 얘가 8시간. 자, 그럼 굳이 뭐 책에 써있진 않지만 이 용어에서 배증기가 3분의 8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2배로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분의 8이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한 마리의 바이러스가 16시간 경과하면, 자, 그러면 16시간이면 배증기를 몇 번 거치나 볼게. 여기다가 얼만큼 곱해야 16이 될 거냐? 6 나오죠, 6. 6번 거친다는 얘기지. 배증기를. 그러면 한 마리 바이러스인데 6번의 배증기를 거치면 2를 몇 번 곱해야 될까요? 16시간 경과했으면 6번 곱하면 되지 않아? 그죠? 2의 6제곱이 그대로 답이겠지. 64가 되겠고. 됐습니까? 오, 1-18은 수능 기출인가? 아, 이거 문제 읽기도 싫다. 뭔 소리야 이게. 비문학도 아니고. 전 집에서 지연쌤이 비문학 물어보면 토 나올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공대생이라고 그걸 다 알겠냐고. 그 니네 비문학 왜 이렇게 어렵니? 아, 나 국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자, 12번은 이 문제들이 왜 출제하는지만 볼게. 이것도 요 근래 수능 트렌드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나온 굉장히 복잡한 식은 다 실제로 있는 식이에요. 실제로 있는 식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 식이 왜 나왔는지는 알 필요가 없어. 그건 뭐 세부 전공으로 대학교 가서 배우시고, 이 식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식은 주어지는 거고. 근데 이딴 걸 왜 물어보냐? 나는 이것만 잘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 변수랑 상수 구분하시고 잘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많이 포함된 식이어도 파이 같은 애는 변수가 아니죠. 3.14, 159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상수를 대체해서 쓰는 표현일 뿐이고 걔는 변수가 될 수 없어요. 그 주어진 복잡한 식에서 어느 게 변수고 어느 게 상수인지 확실히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건 계산은 간결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무식하게 하지 않고 조금 이쁘게 계산이 되게 문제가 보통 나와요. 결국 두 가지 중요. 변수 구분 정확하게 하시고 계산 간결하게 하시면 끝이야. 자, 제가 문제를 안 읽을 수는 없으니 일단은 읽어볼게. 양수기로 물을 끌어올릴 때 펌프의 1분당 회전수는 라지 n이라고 했고 양수량은 라지 q, 높이는 라지 h, 양수기의 비교 회전도는 라지.
잘 모르겠고 단위는 RPM이랑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고 어쩌고저쩌고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복잡하지 않니? 자, 문제 하란 대로 해봅시다. S는 뭐래요? 뭔지 모르겠는데 비교 회전도래. 알바니? 내 전공도 아니고. 그 다음에 N은 1분당 회전수라고 했어요. 1분당 회전수는 뭐 남학생들 레이싱 게임 같은 거 하면 알겠지만 보통 RPM이라고 하죠. 자, 얘가 분당 회전수다라고 주어졌고 저 식을 제가 분해해서 다시 한번 써보는 거야. 이건 양수량이래. 양수량은 물을 얼마나 끌어올렸냐 그 양을 말하는 거고 자, H는 높이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에 나온 것처럼 그대로 식에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펌프의 1분당 회전수가 일정하대. 여기 첫 번째. 회전수가 일정하면 여기서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지? n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일정하다는 얘기는 변수란 얘기야, 상수란 얘기야. 이 문제에서 상수로 간주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상수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 내에서 자, 그 다음에 양수량이 24다. 이게 양수량이라며 Q가 24. 양수할 때 높이가 5다. H가 5. 일대의 비교 회전도를 S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대로 작성해 볼게. S1은 분당 회전수 제가 모르겠고 N이고 그 다음에 Q는 24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H5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비교 회전도가 나오는데 그때 비교 회전도를 라지 S1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리고 뭐 간결하게 요령이 있다면 마지막에 지금 B 구하라고 그랬지, B.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쓰지 말고 그냥 아래쪽으로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S2는 얘는 똑같다라고 했죠. 자, 양수량이 12. 이번에는 Q가 12란 얘기고 양수할 높이가 10이다. H가 10이란 얘기죠. 12. 자, 이렇게 되겠지. S2분의 S1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나누시면 되죠. 됩니까? 나누시면 얘랑 얘랑은 약분되고 왠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이뻐 보이죠. 지금 얘도 2분의 1제곱, 얘도 2분의 1제곱이니까 지수법칙으로 한 번에 쓸 수 있죠. 12분의 24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의 2분의 1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10분의 5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니까 2의 병신 2분의 1에 이렇게 되겠고 그럼 밑을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자, 2의 4분의 5제곱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이 복잡한 식은 그냥 페이크입니다. 복잡한 식은 페이크고 정확히 변수, 상수 구분만 해서 잘 대입하시고 계산하면 돼요. 자, 됐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끝까지 과제 해주시면 되고 C스텝 뺀다라고 했죠, 제가. 네, C스텝 빼고 1단원 나머지 A, B 다 하시면 되고 자, 지수는 보통 잘들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선행을 하셨어도 로그를 잘 몹시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뒤에 로그의 복잡한 성질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 지금 두 번째 보시는 분은 뒤에 특별한 성질 완벽하게 숙지하셨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 책의 43페이지 뭐 아주 귀여운 그림이 나오고 뭐 우화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별 로그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게 로그의 뜻이래. 아무튼 로그의 정의를 한번 볼게. 그리고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로그를 나중에 이렇게 쓰는 사람은 언젠가 피볼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만약에 쓰면 식이 복잡해졌을 때 이게 L인지 1인지 0인지 9인지 Q인지 막 구분 안 되거든. L 정도는 필기체로 쓰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중에 특별히 공대 가실 분은 더 유리할 겁니다. L이나 K나 이 정도는. 자, 아무튼 이건 수업이랑 상관없는 거고, 먼저 왜 튀어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로그라는 기호가 우리가 중3 때 보면 루트라는 근호라는 기호도 우리 필요성에 의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제곱해서 3이 되는 애를 유리수 범위에서 표현할 수가 없죠. 제곱해서 3이 되는 애를 유리수 범위에서 표현할 수 없어서 루트 3이라고 약속을 하고 우리가 연산하고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 이 x제곱이 1이 나오는데 x가 뭐일까? 0이지. 뭐 이거 다 알겠죠? x가 뭘까요? 2. 얘는 3. 이런 애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 이런 애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지수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범위에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애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여기도 아주 깊은 증명은 없을 거야. 자, 2의 x제곱이 3이다. 이거 만족시키는 실수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2를 왠지 우리 여기 지수 자리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하지 않았어? 1이 와도 되고 1.1이 와도 되고 루트 2가 와도 되고 굉장히 많은 실수가 다 올 수 있게 확장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2를 적절히 거듭 제곱하면 3이 되게 하는 실수 x가 존재할 거잖아. 한다고 해줘. 그걸 제가 지금 증명할 건 아니고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는 존재할 거야. 존재하죠. 근데 기존의 수체계로는 여러분들 표현할 수 없습니다. x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기? 못하겠죠. 못해서 얘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지.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기존의 수체계로 표현을 못하겠으니 그 x를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하지. 읽기로는 로그 2의 3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맞죠? 정의, 약속이야 약속.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일반화해서 표현할게. 이건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린 거고 어떤 결국 지수식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건 지수식이죠. 그리고 항상 생각하기를 여기 있는 애를 원래 표현하기에 고안된 도구가 로그야. x를 표현하기 위해. 이제 이 x를 뭐라고 쓰자? 로그 a의 b라고 쓰면 된다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를 흘렸어서 그런데 지금 LOG예요. LOG. 자, 여기까지 문제 없니? 그러면 이 기호의 기본적인 형태를 약속했으니까 다시 또 용어를 정의를 해야 될 거야. 얘는 지수식이야.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 지수. 얘는 미치라고 부르고. 자, 이쪽으로 와서는 얘는 여기서도 여전히 미치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여기 있는 애는 진수라고 부를 거예요. 진수.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럼 먼저 표현 방법에 좀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지수식이죠. 2의 세제곱은 8이다. 얼마든지 로그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얘를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가 로그라고 그랬고 아래에 있는 애 아래 쓰시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로그 2의 8이나 3이나 똑같은 숫자다라는 얘기고
자, 얘도 그럼 4는 얼마? 로그 3의 8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 양쪽 방향이 다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양쪽 방향이 자유자재로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 로그식에서 지수식으로 바로 바꿀 수 있어야 돼. 로그나 지수나 얘는 미치지. 2의 세제곱이 8이다. 이런 방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연습만 한번 해볼게. 로그 A의 B가 C다. 지수식으로 바꾸면 얘는 미치야. A의 C제곱이 B. 이렇게 바로바로 스위치해서 쓰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근데 앞에랑 비슷한데 지수 법칙이 성립할 조건이 미치 뭐보다 커야 되지? 미치 0보다 커야 되지 않니? 미치 양수일 때 성립한다며? 자, 양수일 때 성립하는데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자,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는 좀 받아들이는 걸로 할게. 지수식을 이렇게 표현한 게 로그식인데 애초에 모든 지수 법칙은 A가 0보다 클 때 성립하는 거고, 자, 그럼 같은 식을 로그로 표현하면 이건데 일단 A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그죠? 왜냐면 그냥 예시를 들어보면 이게 만약에 음수라고 가정할게. 마이너스 2를 당신들이 생각을 해봐. 적절히 제곱해서 2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마이너스 2의 x제곱을 좌표 평면에 그려낼 수 있을까요? 이거 얼핏 보면 학생들이 그려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0,1 지나잖아요. 그리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나오고 2 집어넣으면 4 나오니까 점 몇 개 찍으면 되지 않아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x에 제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허수 나오지? 그지? 우리가 평면 직교좌표에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모든 함수는 기본적으로 실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지. 이런 애들은 아예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적절히 거듭제곱해서 2가 되는 실수가 없어요. 일단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 짝수만 와야 되잖아. 근데 어떤 짝수를 와도 2가 안 되지. 안 되니까 로그라는 애가 정의가 되려면 첫 번째 미치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지금 요걸 제가 어거지로 로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실수 자체가 없다라고 했죠, 제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 오는 이 자리는 일단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 다음 이거 만족하는 실수 x 있습니까? 1을 적절히 거듭제곱해서 7이 될 수가 없죠. 1은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1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는 없어요. 근데 이걸 제가 어거지로 로그로 표현하면 x는 로그 1의 7이라는 얘기지. 근데 이런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지. 없는 이유가 왜 없어? 여기 1이니까 없는 거지. 1이니까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건, 밑자리에는 1이 오면 안 돼. 오케이? 자, 그럼 이걸 한글로 쓰면 로그에서 밑은 양수이고 1 제외. 양수. 나머지 양수는 다 됩니다. 양수이고 1 제외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무언가 나오는데 여기 밑은 이제 양수밖에 못 쓴대. 하나 물어볼게. 2를 적절히 거듭제곱해서 음수가 나오겠니? 절대 안 나오죠. 아니 선생님 이런 거 음수 아니에요? 이건 루트 2고 양수고 이거는요? 이거는 분수고 안 나오죠? 바로 뒤에 지수함수 시간에 배울 텐데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어거지로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어거지로 표현하면. 근데 이런 수가 없다고. 없는 이유가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없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8이라서 여기가 플러스 8이라면 3 같은 애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 자리는 양수가 와야만 하겠지. 양수가 와야만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진수 자리는 양수만 와야 돼요. 영도 못 와요. 영도 못 오는 게 이건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0은 얻어낼 수가 없죠. 0은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 44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44페이지 맨 아래쪽에 밑조건, 진수조건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이걸. 자, 밑조건, 진수조건을 이제 완벽하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제가 필수 예제로 자, 여기는 이제 뒤에서 배우는 성질 이런 거 아니고 순수하게 로그의 정의만 이용해서 풀어볼게. 자, 첫 번째, 로그식을 바로 지수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밑이죠. 이놈의 6제곱은 x. 자, 이렇게 되겠지. 될 거고. 자, 2번도. 2번은 근데 x가 무슨 자리에 있어 지금? 밑 조건이 뭐라고? 양수이고 1은 빼고, 양수이고 1은 빼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밑이니까 x의 3분의 2제곱은 4. 자, 그럼 이제 지수의 범위를 확장했으니까 양변 2분의 3 제곱해 주시면 좌변은 x고요. 자, 4는 다시 2의 제곱이니까 얘도 똑같이 8 나오겠죠.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많이 버벅대시는 분이 있는데 3번은 뒤에서는 로그의 성질이라고 따로 배울 겁니다. 따로 배울 텐데 제가 로그 처음 설명드릴 때 애초에 여기 있는 수를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가 로그라고 했지. 순수하게. 로그 3의 2가 얼마인가요? 그거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애를 제가 표현해 봤을 때 로그 3의 2는 로그 3의 x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지? 및 진수. 그럼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x는 얼마? 그냥 2가 나온다는 얘기죠. 로그 3의 2가 얼마라고 구하려고 집중하시면 안 돼. 자, 이제 기호가 중복돼 있을 때 보통 학교 시험 같은 거 나오면 이제 중복으로 3번 씌워져 있을 때도 있는데, 자, 로그 기호가 중복이 돼서 씌워져 있을 때는 수학의 연산 순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 먼저 그냥 얘를 어떤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해. 그냥 라지 A라고 생각을 할게. 자, 그럼 얘를 지수식으로 되돌려 놓으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A죠. 자, 한번 풀었습니다. 그럼 얘를 제가 A라고 뒀으니까 로그 27의 X가 3분의 1이에요. 맞지? 그럼 다시 지수식으로 바꿔놓으면 27의 3분의 1제곱이 x. 자,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3. 됐습니까? 자, 할 수 있겠죠? 숙제로 쭉쭉 해보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얘는 그냥 밑이랑 밑조건이랑 진수조건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1번을 보면 로그 3에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3은 밑조건 만족하죠.
양수이고 1 아닙니다. 그럼 얘는 진수 조건만 만족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진수죠. 진수가 0보다 크면 될 거예요. 그럼 뭐 수학 상에서 배우는 2차 부등식이죠. 바깥쪽 범위지 사이 범위 아니고 작은 놈보다 작거나 큰 놈보다 크거나. 자, 뭐 가볍게 구해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얘는 이제 둘 다 쓰셔야 됩니다. 여기도 변수 x가 와 있죠. 첫 번째 밑조건.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지. 밑조건은 x-1이 0보다 커야 되고 x-1은 1은 아니다 라는 얘기고. 자, 그럼 심플하게 표현하면 x는 1보다 커야 되고 단 2는 빼자라는 얘기고 2가 되면 위에 거 만족 못 시키지. 두 번째 이제 진수 조건. 자, 진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럼 x는 3보다 작으면 되겠죠. 맞아요. 뭐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진수 조건은 3 미만. 그 다음에 밑 조건은 1초과 2는 제외.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럼 부등식으로만 제가 범위 표현하면 1초과 2 미만,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밖에 없죠. 됐습니까? 자, 여기는 한 번만 풀어봅시다. 바로 밑에 유제 중에 두 번째 것만 한번 풀어보세요. 2-3의 2번. 풀 수 있는지만 제가 확인하고.